자, 아침부터 이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20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제 이름은 윤현지고요. 앞서서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자, 오늘 설명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저를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집 이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저의 이름은 윤현지지만 저를 이제 브랜딩 했을 때 내일 국어라고 이제 이름을 한번 지어 봤습니다. 정말 이제 선명하고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내 성적을 1등급으로, 내신부터 수능까지 1등급을 약속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성적을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올려주는데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강사라고 저는 자부할 수가 있고요. 실적이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이 있다가 자료집 첨부된 내용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인지 더 명확히 아실 텐데요. 제가 진짜 행동력이 있거든요. 행동력 갑. 그리고 이제 그 전문 학원에 있을 때도 제가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한다고 자부했었는데 단과 시장에 나와서도 보니까 저만큼 빠르게 잘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빠르게 하지만 애들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애들이 다른 고민 없이 다른 잡생각 없이 그냥 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남학생을 가지고 있는 집에 이제 남학생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게을러 가지고 이제 배 긁으면서 누워 있어요. 그리고 막 수업 시간에도 막 딴소리하면서 선생님 막 이렇게 하면 딴소리 하지 마. 그냥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들 끌어오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 수업의 컨셉과 방향은 이제 하자. 이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이들한테 이제 상금을 내걸고 포상금 준다고 해서 우리 교재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커리큘럼과 교재명을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해줬는데요. 1등급 직진 선물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수업에서 교재하고 그다음에 자료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 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1등급 직진 선물 그래서 내일 국어, just do it, 일직선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이제 김영준에서 최연소 고위팀장 하다가 지금 다원에서 수업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등부 수업은 3월부터 오픈했으니까요. 정말 얼마 안 됐죠. 근데 단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높은 성적 향상을 보여주면서 이 다원에서 국어 수업을 욕심껏 하고 있는데요. 제 수업의 특징을 세 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속도감이에요. 저는 이제 수업 지론이 뭐냐면 어차피 해야 될 양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다면 느리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천천히 한다 그래서 꼼꼼하게 올라가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 기간 보시면 알겠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게 생겨요. 그래서 나는 내 계획대로 국어를 이만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한 5주차 지나가면 수학이 빵꾸난 게 보이거나 영어가 빵꾸난 게 보이거나 그럼 그때그때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쌓이는데 이거를 그냥 딱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면 마지막에 버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강점은 앞부분에 빠르게 치고 나가고 뒷부분은 소화시키게끔 한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몰입력 있게 수업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약속된 시간 안에 꼭 수업을 끝내준다. 그러면 수업 내용이 이제 빈약할 수가 있잖아요. 자, 저는 수업할 때 무조건 오늘이 나가야 될 내용을 딱 적어놓고요. 이 내용 끝내주면 수업 끝난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 끝내주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국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어에서 필요한 만큼 국어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계속 담아냈는데요. 저는 고정 클리닉 계속 진행했고요.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결강 없이 클리닉 계속 꾸준히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질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아는데 제가 추석 당일 빼고 지금 다원에 와서 하루도 안 쉬었거든요. 근데 안 그래 보이죠? 왜냐면 저는 이 수업 하는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하면서 약간 그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타고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여행 같은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애들 붙잡아 놓고 그냥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CCTV라도 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매일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 쌤을 믿고 따라갈까 말까 1학기 때는 제가 클리닉 가자 보강하자 그러면 따라오다가 2학기쯤 되니까 본인들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쌤 우리 보강 언제예요? 저희 클리닉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에 담아낸 것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집 4인데요. 4쪽인데요. 자, 이번 수업 실적이고요. 이 수업 실적은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일주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한 거라 방금 말씀하신 언남고 2학년 실적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언남고 1, 2, 3학년 다 1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고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 만점자, 중대부고는 1학기 기말에서 만점자,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모의고사였잖아요. 진선여고 1학년 친구 4등급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어제 95점 받았어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등급컷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아이가 자기가 이제 90점대 중반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정말 기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 쌤은 무슨 수업을 다 깔아놓냐.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반도 폐강이 없습니다. 원래 이 대치동 판에서 이 학기로 가면 폐강되는 학교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단 하나도 폐강 없이 유지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인원수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수업을 준비했으면 어느 학교만 잘 되고 어느 학교는 성적이 안 나와야 되는데 모든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금 다 열심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보다 2학년 등원생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1학년 때는 그냥 유명세 따라서 엄마들이 선택해주는 학원 그다음에 뭐 친구가 다닌다는 학원 따라가요. 근데 2학년 때는 내가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본인들이 아름아름 찾아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2학년들이 진짜 믿고 따라오는 수업 그리고 이제 3학년까지 열어달라고 이제 하는 수업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쪽은 2022년 개정 교과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과감히 좀 덜어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소장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라서 다 잘 아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1 같은 경우에는 교과 구성이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 그래서 공통국어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지금 17개 출판사에서 9개의 교과서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이 9개의 교과서를 목차를 다 분석을 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한 상태고요.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약 6개의 출판사에서 20종 내외의 교과서가 이제 검정될 걸로 보는데요. 자, 고1 같은 경우에는 공통국어, 고2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으로 나뉘어서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면 사실상 고1까지만 아이들이 똑같은 과목으로 수강을 하고 고2부터는 다 개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결론이 무엇이냐?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가면서 사실상 대치동에서 내신 1등급을 못 받으면 1학년 때 굉장히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2학년부터는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1학년에서 변별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의 4%에서 10%까지 1등급이 확장되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짜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을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 있다. 혹은 1등급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제 대학교별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해서 다른 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자, 그럼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2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아니라 화법, 독서, 문학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각자 도생. 알아서 잘 선택해가지고 요령 있게 그것을 잘 끌고 나가는 게 방법인데 문제는 우리 위 학년에서 따라가야 되는 로드맵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어머님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 선택을 믿느냐 아니면 유명한 선생님들의 선택을 믿느냐 이 둘 중에서 이제 택하시겠죠. 내가 하는 건 너무 위험 부담이 크고 아이한테 이제 원망 들을 것 같으니까 대치동에서 다 이렇게 한다더라. 대치동은 보통 이렇게 하는 게 맞다더라. 그걸 따라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강사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겠죠. 자, 어떤 국어쌤도 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자료집 6쪽이에요. 예비 고1부터 고1의 내신을 끌고 시작을 해줘야 된다. 사실상 중3이 사라지고 중3이 고1이랑 똑같은 과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2부터는 내신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수능도 준비를 같이 해줘야 된다. 당연한 소리지만 고3은 수능에 올인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그냥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치동에서 여러 국어 선생님들 계시고 국어 수업이 이미 인기가 많은 수업이 있는데 왜 내 수업을 들어야 되냐? 자, 첫 번째는 전문성 때문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다 전공자시죠? 국어 선생님이 뭐 체육을 전공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과는 다릅니다. 비전공자가 언제든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문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문법의 수준이 생각보다 심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다루는 게 오히려 반발을 샀죠. 왜냐하면 1학년 때 문법하고 2학년 때 이 친구는 화작으로 넘어갈 텐데 왜 그렇게 문법을 깊이 다루냐 해버리면 적당한 수준에서 고1에서 요구하는 정도로만 문법을 가르치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고2 때 엄매할 친구, 화작할 친구 나눠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번 친구들부터는 모든 수업에서 다 문법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학교쌤들 전공자인데 문법의 심도가 깊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제 문법은 항상 뭐랑 같이 따라가냐면요. 고전문학이랑 같이 따라갑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현재 고1 모의고사 고전 시가랑 고3 모의고사 고전 시가를 비교하시면요. 고전 시가의 읽기 자체가 고3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화법 선택한 친구, 엄매 선택한 친구가 고전 시가를 읽었을 때 문법에서 이제 필요한 지식적인 부분이 고전 시가하고 같이 걸려 있으면 유불리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화법 선택한 친구도 고전 시가를 그냥 잘 읽어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어 표기가 좀 적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로 약간 풀어져 있어요. 근데 고1은 공통 과목에 문법이 들어가 있고 2학기 기말 과정이 중세국어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세국어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전 시가는 고1, 고2가 문제는 더 쉬울지언정 지문은 헤비한 게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정교과에서 싹 다 문법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난도가 올라가는 게 고전 시가 쪽이에요. 그럼 그 심도 있는 내용 누가 다뤄야 되냐? 어느 부분에서 차별이 있냐? 그러면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 저는 국어 학원에만 있었고 그래서 그걸 파는 게 항상 이제 당연한 일이었고 어떻게 학교별로 문제가 나온지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여러 부분에 있을 상황에서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업은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수업이라고 저는 확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현실성인데요. 제가 지금 학교 4개 하고 학년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했다가 1학기 때 3학년 내신 끝나고 1학년, 2학년만 하는데요. 저만큼 대치동에서 실제 대치동 내신학교 많이 담당한 학교 선생님이 없을 거예요. 학원 선생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등급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죠. 그런데 예비 고1 수업을 그냥 지금 이 시즌에 딱 수능 수업만 하는 쌤한테 맡기게 되면 그냥 대치동 애들 원래 모의고사 잘 봅니다. 원래 모의고사는 1등급 잘 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내신 시작하면 다 4등급 받고 3등급 받고 하는 건데 저는 그 친구들을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 수업 들으면 만족도가 좋고 내신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더라. 이건 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대비해서 진짜 고1에 올라갔을 때 상위권이 되는지 그 방법과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걸 그대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만큼 현실성이 있는 강사가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내신만 잘하지도 않고 수능만 잘하지도 않고 둘 다 잘할 수 있다. 저는 수능 국어 수업 계속 했었고요. 수능 국어 수업은 정말 언제라도 할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부터 교재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신도 또 내신에 맞춰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같은 선생님이지만 내신 수업할 때와 수능 수업할 때 또 커리큘럼이 다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 말고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 저는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사실 초반에 딱 이 다원에 나와가지고 설명할 때는 약간 쫄아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이 단과 시장에서 나를 어떻게 어필해야 될까? 좀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가 그렇게 보여주고 이거를 진짜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저를 보셨다면 정말 더 빠르게 결정하셔서
아이하고 저를 만나는 기간을 좀 단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료집은 8쪽입니다. 자, 시즌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즌 1, 시즌 2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담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학 독서 문법은 균등하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문학 비중이 조금 더 높을 거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어부터 문장으로 시작해서 왜 시즌 2가 의문으로 들어가냐면 고1 첫 번째 시험이 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공부 계획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냐면, 자,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시기에 필요한 것은 더 먼저 끌어다가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2가 이제 1, 2월이 될 텐데 1, 2월에는 3월에 당장 쓸 내용을 하라고 하고요. 시즌 1은 더 앞당겨서, 그러니까 한 5, 6월 정도에 필요한 내용을 차라리 시즌 1에 해놓으면 좀 있더라도 나중에 되풀이하면 되는 거고, 시즌 2는 지금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연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시기별 고려를 해서 문학부터 독서 문법까지 아이들이 고등 내신에 이제 원활한 흐름과 맞춰서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둬서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집 8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이 강점이 5가지 정도로 적혀 있는데요. 시즌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수업의 이제 수준이 점차 올라가는 형식이다. 그리고 문학 독서 문법, 문학만 몰입하지도 않고 독서만 하지도 않고 균형 있게 수업을 짜서 진행한다. 그리고 이제 3번이 가장 특징적일 텐데요. 제 수업은 제가 수능도 하고 내신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점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 이 커리큘럼을 만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실제 수업은 어쨌든 수능의 감을 익히는 거기 때문에 본교재는 모의고사 중심으로 갑니다. 근데 대치동 아시잖아요. 모의고사 지문이 내신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모의고사 지문을 읽는 방법을 수능 수업에서는 하지만 과제 자체는 강남권에서 어떻게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왔는지 과제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지문을 수능으로 읽을 때랑 똑같은 지문을 내신으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갈 때랑 아이들이 스스로 체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매주 고등 수준의 모의고사 과제를 한 회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냥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과 4번의 차이가 뭐냐면요. 3번은 수업 내용과 관련되는 과제고요. 4번은 그냥 실시간으로 아이가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뭐 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예상 등급 어느 정도냐. 그래서 3번과 4번이 다른 말이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모의고사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끔 수업과 과제를 편성하고 있고요. 5번째는 복습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4번이 사실은 지금 아이의 현 수준을 확인하는 거라면요. 5번은 성실도를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착실히 공부만 해왔어도 풀 수 있게끔. 그래서 4번을 잘 푸는 친구는 아이가 지금 어느 정도 국어가 되어 있다. 혹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확인하는 차원. 그러니까 4번은 장기적인 차원이고요. 5번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이 친구가 지난주 수업에 결손이 있다. 지난주에 좀 뭔가 누락이 된 것 같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클리닉과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너 지금 이 부분의 언어가 이제 어휘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문법이 부족한 것 같아. 라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요. 당연히 모든 테스트는 매주 성적 분석표로 나갑니다. 자, 이렇게도 아쉽게 느끼실까봐 자, 자료집 9쪽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수강 조건과 그 뒤에 10쪽을 보시면 시즌 모의고사까지 넣어놨는데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수준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업이 좀 타이트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별로 다른 소리를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전 자부할 수 있고 그 수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너무너무 수업 듣고 싶은데 선생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한다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간략하게 테스트를 한번 봐서 정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수준의 이 수업을 듣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수업의 난도는 상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10쪽의 이 시즌 모의고사가 좀 중요한데요. 저희가 시즌이 1, 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시즌 1이 끝날 때 그러니까 실제 기출 모의고사 말고요. 사설 모의고사를 한 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좀 핫하다는 사설 모의고사. 근데 그거를 매주 푸는 건 지금 친구들한테 의미가 없고요. 그래도 똘똘한 친구들은 하고 싶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간 모의고사 고1 수준을 맞춰가지고 고1 수준에 맞춰서 이제 이 이간 모의고사 같은 걸 풀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이건 필수가 아니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건 평가원 기출. 그게 훨씬 더 중요하죠. 평가원 기출은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그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선생님 저는 해야겠어요. 궁금하다. 그러면 선택자에 한해서 시즌이 끝날 때 고1 수준의 사설 모의고사를 제가 날짜를 정해서 감독해주고 예상 등급까지 확인하는 것까지는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뒤바뀌면 안 되겠죠? 우선순위가 평가원인데 평가원을 뒤로 뺀다거나 고1인데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풀린다는 건 저는 방향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요.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수업 본 내용은 평가원과 그리고 이제 내신 연계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 상위권 친구들은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시즌에 한 번 정도는 모의고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은 될 수가 있겠죠. 자, 자료집 이제 11쪽으로 넘어갈 텐데요. 자, 이제 제가 2학기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여러 가지 이제 관리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저도 관리하기가 편하고 부모님들도 이 여기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여질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채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카카오 채널에서 저도 답변을 할 수 있지만 조교들이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선생님 저 클리닉 가고 싶어요. 그러면 조교진이 땡땡 학생 몇 요일에 몇 시에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카카오 채널로 계속 아이들을 접촉하고 있고요. 저희 수업 조교진들 굉장히 고학력자들이에요. 뭐 과제 검사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싶겠지만 공부해본 친구들이기 때문에 진짜 과제 베낀 건지 한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고려대 출신의 조교진들. 그래서 이 조교진들이 꼼꼼하게 과제 검사해주고 있고요. 이 조교진들이 클리닉까지 같이 연결해서 질의응답은 제가 직접 다 받습니다. 근데 어디에 와야 된다는 안내까지는 조교진들이 다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나중에 진짜 등록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고등학교 선택 너무 못하겠다. 그 학교 국어 어때요? 라고 이제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제가 고등부 이제에서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학교들 특성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개강하시게 되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수강 후기예요. 일부러 저는 이전에 있었던 수강 후기 말고 올해 있었던 수강 후기만 다 모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자존심 같은 건데 전 제가 다원에 나와서 제 이름을 걸고 수업했을 때 그걸로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내용과 친구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한 내용을 넣어줬는데요. 이건 뭐 댁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까 시작할 때 5분 정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빌리기로 했었는데 원래 제가 시간을 정말 칼같이 지키는데 오늘 약간 욕심이 있어가지고 5분 정도 이제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원래 계획은 딱 20분 지켜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시간같이 딱 맞춰서 끝냅니다 하고 이제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이제 준비한 게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약간 마술을 쓰거든요. 이게 더 뿅 날아갔어야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부모님들께 저를 잊지 마시라고 마술 한번 써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도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